호텔 로비는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분주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자리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는 가운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한길자 할머니는 조용히 화장실 청소 카트를 밀며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나이가 76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맑은 눈빛을 지닌 사람이에요. 깔끔하게 뒤로 묶은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손,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금고 있는 잔잔한 미소가 한길자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한 여사님. 직원 휴게실에서 마주친 젊은 청소부가 인사를 건넸어요. 한길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요. 한길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청소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과거 화려했던 법정 생활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화장실에 들어선 한길자는 먼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세면대 주변을 닦고 비누 디스펜서를 채우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크리가 들어왔어요. 그는 현대금융그룹의 대표이사로 이번 포럼의 주요 스폰서였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그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었죠. 마크리는 화장실에 있는 한길자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마크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길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마크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들려요? 길을 비키라고요. 한길자는 카트를 옆으로 밀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리는 지나가던 중 일부러 물통을 쳤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이 한길자의 신발과 유니폼을 적셨습니다. 이런, 미안하네요. 마크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청소부가 할 일이 더 생겼네. 한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기 위해 몸을 숙였을 뿐이었죠. 마크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길자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쩌면 이런 일은 익숙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장면이 화장실 구석에 설치된 작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보안실을 거쳐 호텔 사장 최세진의 모니터에도 전송되었죠. 보안실에서 일하는 박주임은 평소처럼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화면 중 하나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그는 즉시 최세진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여자 화장실에서 외국인 손님이 우리 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세진은 이제 막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죠. 모니터 화면에 비친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분이 설마. 최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주임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최세진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급하게 사무실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이 뛴 것은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20살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을 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었죠.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이 믿었던 변호사마저.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때 만난 한길자 변호사만이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찾고 무료로 그의 변호를 맡아준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 최세진이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길자는 단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누군가는 당신 편에 서야 하니까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삶의 의미입니다. 그 후 한길자의 노력으로 최세진은 무죄를 입증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했고 호텔리어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그는 한길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최세진은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은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최세진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에 도착한 최세진은 화장실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길자를 발견했어요. 아직도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세진은 천천히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 배처럼 흔들렸어요. 한길자는 등을 돌린 채 바닥을 닦고 있어서 최세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가슴 아팠죠. 한때 법정에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 당당한 변호사가 지금은 누군가가 일부러 쏟은 물을 묵묵히 닦고 있다니. 최세진은 손님들이 신는 실내화를 벗고 맨발로 한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길자는 그제야 최세진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한길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최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를 피하신 겁니까? 한길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식,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어나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길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세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저를 구해주신 한길자 변호사님 맞으시죠?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청소부 한길자일 뿐이죠.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과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사장이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호텔 사장 아닌가? 왜 저러고 있지? 청소부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있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마크리까지 소식을 듣고 화장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세진은 일어나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권 변호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죠.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한길자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요, 세진 씨.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최세진은 계속했어요. 이분은 제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무료로 변호해 주시고 증거를 찾아 제 무죄를 입증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크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을 쏟아 모욕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니요. 게다가 호텔 사장의 은인이라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청소부가 되셨다고요? 마크리가 건방진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죠? 실패하셨나요? 최세진이 굳은 표정으로 마크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한길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남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의미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길자의 차분한 대답에 마크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최세진은 한길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한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는 마저 해야 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이 마무리할 겁니다. 최세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서자 주변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한길자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한 침묵이었어요. 최세진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한길자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런 높은 곳은 오래간만이네요. 한길자가 말했습니다. 최세진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변호사 일을 그만두셨나요? 그리고 왜 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죠? 한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 사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중병에 걸렸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변호사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사무실을 정리하고 간병에 전념했어요. 최세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길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이미 법조계를 떠난 지 오래였고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겠죠? 최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찾지 않으신 이유는요?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한길자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성공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한길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당신이 이 호텔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부러 지원했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최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감사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됐잖아요. 한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당신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굳이 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었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최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 후 결심한 듯 돌아섰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 직원들을 모두 소집하고
마크리에게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한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세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마크리 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최세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로비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마크리 씨에게 연락해서 지금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한길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세진 씨,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선생님, 이건 단순히 선생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호텔의 가치관과 문화를 세우는 일이에요. 최세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내려가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마크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최세진은 로비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우리 직원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마크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직도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욕당한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세진이 한길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분은 한길자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권 변호사 중 한 분이셨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길자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최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크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냥 청소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최세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마크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청소부라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크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주변의 시선이 그를 향하자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세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호텔은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길자 선생님을 우리 호텔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직원들과 호텔 손님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크리는 어쩔 수 없이 한길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무례했습니다. 한길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죠. 마크리는 한길자의 너그러운 태도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최세진은 한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호텔의 명예 고문으로서 그리고 제 인생의 은인으로서 모시겠습니다. 한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그냥 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일이 싫지 않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최세진은 놀랐지만 한길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뜻대로 하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한길자의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호텔에 있던 손님들이 찍은 동영상과 함께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던 전설적인 변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댓글을 통해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한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 세진 씨를 만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 아이 말이에요. 잘 지내더군요. 성공해서 호텔 사장이 됐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길자는 앨범을 펼쳐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법정에서 열정적으로 변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길자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고 심지어 몇몇 손님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했어요. 한길자는 당황스러워하며 그저 미소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가려는 순간 최세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세진을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길자의 사진과 함께 잊혀진 법의 영웅, 호텔 청소부로 발견되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한길자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세진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웠어요. 어제 일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뉴스 앵커는 한길자의 과거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녀의 업적들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법조계에서 사라진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길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관심을 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선생님 같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최세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때 최세진의 비서가 들어와 전화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한길자의 옛 동료들이었어요. 그녀가 화제가 되자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길자야, 너 정말 그동안 어디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한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쏟아졌어요. 옛 동료들,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의뢰인들, 심지어 법학과 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길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마크리는 자신의 행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길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어요. 한 변호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길자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크리는 떠나기 전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저희 회사 법률 고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한길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지금 이 일이 좋아요. 남은 인생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최세진은 호텔 직원들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텔은 한길자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매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선정해 시상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한길자는 부끄러운 듯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한길자 인권상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한길자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패널이 설치되었고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길자는 여전히 호텔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특별 고문으로서였어요. 그녀는 최세진의 권유로 호텔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 프로젝트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였죠. 마크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길자 인권상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직원 대우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길자는 화장실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물에 젖은 바닥을 닦던 그 자리였어요. 문득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깨끗했죠. 그때 어린 소녀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한길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당신이 그 유명한 변호사 할머니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한길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근데 왜 바닥을 닦고 계세요? 이제 변호사 일을 다시 하시잖아요. 소녀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한길자는 소녀의 키에 맞추어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닥을 닦든 법정에서 변론을 하든 결국 하는 일은 같단다.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같다고요? 어떻게요?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한길자가 답했습니다. 남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단다. 화장실을 깨끗이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도 모두 도움이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길자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가 떠난 후 최세진이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회의 시작할 시간인데 여기 계셨군요. 한길자는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옛 생각이 나서요. 최세진은 한길자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호텔,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요. 한길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성장했고 마크리도 그렇게 배웠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길자의 삶은 크게 달라졌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녀는 남을 돕는 일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겉모습은 몰라도 인격은 기억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도시를 바꿨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한길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심어준 작은 친절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길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남을 돕는 일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